가장 폭넓게 그 도입을 해서 운영했던 그런 국가, 그 사회가 가장 번영했고, 그리고 가장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공정거래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그 시장 경제에서 가장 그 핵심이 되고 있는 이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공정거래 제도에 대해서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Antitrust Law in general and the Sherman Act in particular are the Magna Carta of Free Enterprise. 다시 말하면 공정거래법 전반, 특히 이 셔먼법의 경우에는 그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그 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Charter of Economic Freedom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공정거래 제도에서 이제 이 나오는 그 미국 셔먼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말하는 공정거래법의 효시로서 1890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주로 그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 다시 말해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또 독점을 금지하는 것, 독점하는 노력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헌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의 그 경제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자유를 제한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자유 제한을 하는 것이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업을 해라 말라, 소위 진입 규제입니다. 또 가격을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는 가격 규제가 있습니다. 기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라 하는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다 규제할 땐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회적인 좋은 목적을 위해서 규제를 하지만은 어쨌든 그 결과는 뭐냐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자유 제한이 도입할 때는 그것이 필요했고 타당했을지 몰라도 그다음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도입할 때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전혀 다른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는 물론 이 자체는 그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항상 동시에 또한 이러한 규제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항상 그 소위 말해서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 항상 이것이 규제 철폐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같은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제가 사실 이런 자유 제한과 관련해서 항상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은 시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것은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독과점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땐 대기업은 사실상 정부처럼 무슨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무슨 법을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경찰이라든가 어떤 다른 군대라든가 이런 어떤 물리력을 가지고 못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또 대기업이 소비자와 거래할 때 그것은 계약의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서로 간의 자유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각자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현저하게 균형을 이룰 경우에는 상대방은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독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독점업체가 물건을 공급하는데 사죄하는 방법이 없죠. 예를 들면 전기를 예를 들읍시다. 전기는 지금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를 그럼 일반 국민들이 사서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전기는 사서 쓸 수밖에 없고 그 가격도 한전이 매기는 데 따라서 그걸 갖다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사실상 이 정부가 그 가격에 대해서 상당한 그 통제를 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그 소비자의 피해는 물론 그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막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문제가 덜 발생하지만은 사실은 독점은 꼭 한전 같은 그런 소위 그 공격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 소위 PC용 그 윈도우 그 운영 체제 같은 것은 거의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96%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윈도우를 새로운 새로운 버전을 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걸 사게 되고요. 그때 가격을 얼마 책정하면 사실 그 가격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전혀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안 살 수도 있고 좀 늦출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안 살려고 해도 몇 년 지난 다음에 구 버전을 갖다가 뭐 다 이제 단절시켜버리고 그에 대한 서비스도 중단시키고 그러면은 결국은 새로운 버전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독점의 경우에는 겉으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자유가 없거나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공정위는 그래서 이러한 그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으로서 먼저는 이제 규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자유 보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면은 이러한 그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경쟁 제한적인 법령의 재개정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정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 뒤에 나오는 뭐 독과점에 대한 규제 못지않게 사실은 경쟁 제한적인 규제에 대해서 이거를 심사해가지고 만일 그것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면은 그걸 철폐하는데 상당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법령협의 사례가 있는데 진입 규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문화재를 수리하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보면 한국문화재기술관리공단만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소위 공단만 감리를 해야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것이 이제 문화재 수리라는 건 문화재에 관한 이제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말하자면 그 시설을 갖춘 그런 어떤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관리공단만 그런 분들을 보유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느냐 그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은 그것이 다른 사업자의 어떤 그 진입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이제 삭제토록 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문화재 수리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 관리공단 하나밖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금 관리공단이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하다. 그 전문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괜히 많이 갖다가 요구한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이면서도 그러면서 가격이 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한번 회사를 만들어보자 하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재 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관리공단이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도적으로 볼 때 다른 사업자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